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촉촉하게 젖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죠. 어제 신규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4명 중에서 57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럽발 입국자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미주 대륙에서 입국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15명이나 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중 1명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를 4박 5일간 여행해서 도민들이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여행을 다닌 모녀를 상대로 1억 원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26일 오후부터, 그러니까 어제 오후부터죠, 인천공항 내에 워킹 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인 입국자 중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들의 전용 검사를 위해서 활용되는데, 워킹 스루 선별진료소는 공항의 넓은 5개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 운영되는 만큼 자연 바람을 이용해서 실시간 환기가 가능해 환기나 소독에 들어가는 시간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죠. 조주빈의 공범이 만 16살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화명 태평양으로 알려진 이모군은 조주빈이 만든 박사방 유료 회원이었다가 지난해에 운영진으로 합류한 겁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텔레그램에 태평양 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서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군의 추가 범행과 가입 회원의 신상 정보를 수사 중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고요. 또 오늘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먼저 특보 상황 보시면 현재 대부분의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또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강원도와 경상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오늘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은 영상 9도에서 15도 선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10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3월 27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락거리가 많지 않았던 80년대 TV는 단연 국민의 가장 좋아하는 오락거리였고 그중에서도 코미디 프로그램은 단연 인기였습니다. 새로 무슨 그 코미디 코너가 개설이 되고 이러면 다음날 바로 그거 따라하고 막 이랬던 코미디의 정말 전성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실 분이요. 그 코미디 전성기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유머 1번지, 쇼비디오 자키 등에 출연해서 아주 감칠맛 나는 유행어로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해줬던 분입니다. 개그우먼 이경애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여러분들 지금 행복한 아침이 되고 계신지 아닌지 제가 되게 궁금한데 불행하신 분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바이러스를 빡빡. 오늘 이제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덕담이나 뭐 이렇게 네네. 좋은 말씀. 제가 한때 이 개그맨으로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넌 내 거야. 넌 내 밥이야. 유행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내 거야.
사실 지금 유행어 좀 들려주셨는데 네. 아마 이경영 씨가 1984년 네. KBS 개그 콘테스트에 등장을 했는데 그때 네. 대상을 타면서 예. 정말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죠. 요즘 핫한 분이 이제 트로트계 송가인 씨잖아요. 저는 그 당시 개그계의 송가인입니다. 예. 아니, 진짜 그 그 당시 정도였어요. 양방송국밖에 없었잖아요. 네. 두 방송국밖에 네. 없는 사이에 50%의 시청률이 넘게 나왔으니까 맞아요. 이건 뭐 전 국민이 하루아침에 다음 날 버스를 네. 타고 갔는데 버스가 올 스톱된 거예요. 예. 늘 다니던 코스인데. 그랬던 저였죠. 예. 예전엔 진짜 코미디 프로그램에 한 번 얼굴이 나오면 네네. 그 다음에 전 국민이 알아볼 정도의 시청률 지금 뭐 50% 이상 네네네. 얘기했으니까. 예. 근데 요즘에는 또 강연자로 전 국민이 알아보는 명 강연자가 됐어요. 그냥 명강연자라기보다는요, 제가 옛날에는, 내 삶은 왜 이렇게 억울한 게 많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60에 이제 다가가고 있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정말 내 인생에 억울한 것도 많고 참 손해본 게 많다라고 생각했던 삶인데, 지금에 와서는 그 어려운 삶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정말 인간으로서 네. 이 행복감을 잘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몇 살, 30몇 살의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당신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 힘든 사람에게만 가질 수 있는 참다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괜찮지 않습니까? 예,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서 네. 결과로 얻어진 거라.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떤 강연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강연을 네. 강연자가 탁 나와서 늘 하는 말이 제가 오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부관계는 말이죠. 직장생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싫은 거야.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당신이 듣고 네. 싶은 이야기 네. 넷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저희가 고르면 그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죠. 정말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 틀에 박힌 거, 이건 너무 싫어해요. 제가 얘기한 걸 무조건적으로 듣게 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럼 못 고르시겠으면 야. 제가 첫 번째 배우자와 행복하게 사는 맛배기. 맛배기 강연도 있어요? 맛배기 좀 해드릴까요? 아니,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강연 방식하고 달라서 지금까지 이런 강연은 없었다. 자, 맛배기로 배우자와 네. 행복하게 사는 법. 옛날 분들은 그래요. 행복하게 살려면 주도권을 먼저 잡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주도권을 잡는다는 사람은 행복할지 몰라. 그런데 그 뒤에 주도권을 뺏긴 사람의 불행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건 여자가 연약해. 그런데 내가 평생 저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주도권을 내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네.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당신 12시 넘어서 들어오는 거 이해 못해. 3회 위반 시 난 간다. 그러면 가는 거지. 그러면 절대 안 그래요?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죠. 규칙을 정하고 뻔때를 보여준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양말을 아무 때나 버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보, 나는 다른 건 다 이해하는데 이렇게 막 너절부란 거는 쓰레기로 보여서 전 다 버릴 거예요. 그래. 근데 남자가 계속 버려. 그럼 어느 날 3번 경고를 주고 싹 버려. 진짜 버려. 그리고 다음날 양말이 없어. 네. 그럼 남편이 그 뒤부터는 절대로 안 펼쳐놓질 않아요. 아주 한 번은 봐주지 마. 3번. 세 번 세 봐. 번 봐주고. 예, 예. 그리고 뻔때를 보여줘. 그러죠. 그 다음에 됐어요. 네. 맛배기 되셨죠? 네. 똑똑하게 사회생활하는 법. 이건 간단해요. 먼저 선임이 저를 괴롭혀. 좋게. 선배님, 저는 정말 사회생활을 행복하게 선배님과 오래 하고 싶은데 누가 더 사회생활을 오래 할까요? 네. 그 말 한마디면 그냥 그쪽에서는 뜨끔하죠. 그럼 그 뒤부터 저희 정말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끝나요. 선배한테 누가 오래 다닐 것 같아? 그 다음에 돈 잘 버는 사람의 비밀. 저 궁금해요. 여러분, 비밀은 그분들이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줘요. 네. 그럼 내가 터득해 가는 건데 내가 재벌이 될 만한 제목인가 먼저 아닌가를 판단하고 네. 분석해야 돼. 맞아. 재벌이 될 사람은 10원 하나를 모아서 가는 건데 내가 목돈을 한 번에 그냥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요 맛배기입니다. 뭐 더 진행할까? 어느 거? 골라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네. 그냥 마지막 것도 저거는 이경의 진짜 성공 비법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여기 진짜 궁금하죠? 성공 네. 비법이니까 네. 이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궁금하죠? 이경애 씨가 인생을 통해서 터득한 진짜 성공 비법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 안에 사실은 저 3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저희 이거 선택할래요. 그러실래요?
예. 저 주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택하신 거예요. 예. 주장 안 하셨고 유도하셨어요. 하여간 어찌됐든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물어봐요. 네. 마음의 부자 이경의 진짜 성공 비법. 제가 이제 기업 강의를 좀 다녀요. 그래갖고 이제 뭐 사업하시다가 이제 실패 보신 분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든 분들한테 1박 2일 코스로 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강연자로 가면 들어서는 순간 표정을 보면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다 알겠어. 딱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인이 남편이 가라 그래갖고 강제로 온 거야. 정신 좀 쉬고 와.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온 거야. 그러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여기까지 오니까 그 표정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그러죠. 안녕하세요. 영화 배우 이영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이영애라는 소리에 다들 쳐다보시는 거야. 그리고 제가 얘기하죠. 이영애 씨는 산소 같고 전 탄소 같은 인간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쓰고 기력이 빠져 있다가 웃기 시작하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언제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오늘 이 시간이래. 그래서 왜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사업을 지금 하다가 지금 이렇게 좀 문을 닫아놓은 상태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위에 혹시 사업에 문은 닫았는데 식구들은 어디 있나요? 그러면 집에 있죠.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러면 남은 게 식구가 남았네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분이 놀라면서 이렇게 뒤로 가세요. 그러면 사업을 해서 식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식구가 없어지면 그건 전부를 다 잃은 건데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없어지면 남은 건 원상태잖아요.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 실패한 그 자체에서 나도 존재되어 있고 식구도 존재되어 있는데 왜 그게 실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성공하시고 싶으세요? 그럼 성공하실 때. 그러면 지금부터요. 얼굴을 펴세요. 얼굴을 피시고 웃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돈 잃은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와 내 가족을 지옥의 감옥 속에 가둬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제가 나이트클럽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돈을 이제 많이 날리고 아버지가 또 그 시점에 또 주식 투자를 막 하시다가 또 주식 투자를 또 해서 날리고 그동안에 나이트클럽 하면서 제가 DJ를 다니면서 한 달에 1억을 벌었어요. 1억을 벌었던 그 시점에서 저는 여자로서는 그 당시 최고로 많이 벌었어요. CF 한 편을 하면은 한 10편, 뭐 하나 히트가 되면 10편 찍으면 3,303억. 그 당시에는 아파트를 한 채씩 살 수 있을 정도였어요. 진짜 돈이 아니에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저는 100만 원도 하나 못 만져봤어요. 아빠가 관리를 다 하셔갖고 그래요? 1억이란 돈이 얼만큼인지를 몰랐어.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았어요. 근데 제가 개그맨이 되기로 생각했던 건 어떤 거냐면 어릴 때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한테 돈을 많이 벌어주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내가 뭘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를 그때 처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연예인이 되자. TV를 딱 이렇게 보니까 탤런트 언니들, MC 언니들이 너무 이쁜데 거울을 딱 보니까요. 저렇게까지 예쁘진 않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게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 탤런트에 대한 얼굴은 아니고 딱 보니까 조금 기술만 연마하면 개그맨으로는 왔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개그맨이 되기 대한 기술을 연마한 게 뭐냐면 팔도 사투리, 아나운서 흉내 뭐 별걸 다 한 거예요. 그때 이북 사투리 뭐 별걸 다 했어요. 잠깐 해볼까요? 네네. 그 스타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했던 거. 충청도 가장 쉬운 거. 충청도 어째요? 어찌 여기를 왔대요? 아유 세상 웬일이래요? 뭐 톤. 잠깐만. 뭐 호남 사투리 뭐 어따 네가 여기는 나온 것이 아니지. 참 징하다. 톤. 엄마가 강원도 분이야. 그 너는 뭐 밥은 먹고 왔니? 뭐 이렇게 얘기해. 엄마 강원도. 아버지가 이북이야. 그래서 이거 보라고. 거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야, 거기서 사랑 타령하지 말고 돈이나 보려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 또 뭐 사투리 준비. 그 다음에 아나운서 시험 보려고 했어요. 아나운서 연습. 그 당시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7일 하오 연합군 사령부 창설식에 참석. 논시를 통해 최고 미국 정부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연습봐. 그때 그 신문을 외운 거예요. 뭐 웅변 다 했어요. 그 끝이 뭐였냐면
인기 스타가 돼서 개그 콘테스트 대상 되고 북청물장소에서 넌 내 거야 내 밥이야 CF 한 20개 찍고 달빛 소나타에서 나보다 섹시한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물건만 들면 되는 거야. 나보다 신선한 음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거 다 되지. 그게 광고로 가네. 다 되는 거야 CF에. 그래서 참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에 나이트 클럽 뭐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성공을 해서 돈을 갖다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목표는 한 달에 50만 원 버는 거였어요. 아버지 월급이 8만 원이었다가 나중에 퇴직하실 때 16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 고3 때 졸업하고 개그맨 시험 보러 가니까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개그맨 되면 첫 달 월급이 한 50만 원은 될 거야 이 소리에 내가. 큰 돈이요. 야 우리 아빠가 월급이 16만 원이었으니까 나머지 34만 원은 저축할 수 있겠구나. 10년이면 이러면서 계산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딱 들어와서 50만 원을 벌게 됐어. 웬걸 쓰는 게 100만 원이 된 거야. 씀씀이가 커졌구나. 씀씀이가. 그 전에는 아버지가 월급을 타오시면 애들 닭 한 마리 사서 7 식구가 나눠 먹었는데 이제 내가 50을 버니까 닭을 5마리를 사오는 거야. 그러니까 액수가 벌써 늘어났죠? 그러다 간 게 1억까지 벌었는데 1억 9,999원이 나가요. 1억 중에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간 거로는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게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주식해갖고 은행 무슨 주식을 샀어요. 이북분이라 다 잃어드시고 그러고 저도 뭐 하다 하고 그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있어서 한 3, 4년 병원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돈이 없어서 저희 집 팔고 엄마 집 팔고 다 정리해서 병원비 되고 뭐하고 하는데 이제 딱 전세금만 조금 남은 거예요. 근데 야 내가 돈을 향해서 쫓아간 세월이 20년이 넘었는데 그거의 결론은 이제 차도 없고 다시 걸어다니는 신세가 됐구나. 근데 어느 순간에는 걷다 보니까 얼마큼을 걸었는지도 모를 정도를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만 걸어가는 거로 처음엔 생각을 하고 걷다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걷는 거예요. 새벽에도 걸어보고 걸었는데 그 새벽에 가방 들고 열심히들 늘 걷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사람 사는 건 이건데. 그래서 걷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요 100m를 걸어도 다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1시간, 2시간, 3시간을 걸어도 근육이 생기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다이어트를 안 해도 먹는 양이 부족할 정도로 살다. 그 생활하면서 그때 깨달은 게 사람이 추락을 할 때는 날갯짓을 하지 말자. 옛날 그 책도 있었잖아요. 양인자 선생님이 쓰신 거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다. 근데 추락할 때요. 떨어지는 속도에 의해서 이걸 파다닥 대면 날개만 꺾여. 그냥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나를 굴르고 나를 다치지 않게 모아서 그냥 차라리 낙법을 잘하는 게 낫겠다는 게 생각이에요. 떨어졌어. 그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걸 보기 시작하면요.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행복들이 그냥 생기는데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순간의 실패가 아니라 그 순간 그 실패를 받아들인 내가 성공한 거예요. 가장 이제 첫 번째는 내가 행복하는 기준은 실패했을 때 내가 나를 잡아오는 거야. 그 지옥 속에 두지 않는 나를 꺼내오는 게 성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남하고 비교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살기 위해서 TV를 보면서 예쁜 언니들을 보면서 그때 제가 저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까지 불행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내 기준은 저 언니보다 이쁜 기준이 아니라 이경애인 나를 찾는 게 내 기준이 돼버렸어요. 저희 딸이 참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어. 그 맛있게 먹는 게 좋으니까 둘이 요리해서 막 먹고 그래서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어느 날 유치원을 딱 갔는데 거기 있는 원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아유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희서예요. 그러니까 어머 할머니하고 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할머니하고 왔구나는 아닌데 저 할머니는 그러니까 희서가 있다가 엄마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머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꾸미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몸은 불어서 이제 산후조리를 못하고 늦게 났으니까 몸이 너무 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상대하고 비교를 안 하니까 풀어져가지고 제가 제 자신이 어떻게 생기니 그때 제가 누구랑 비교는 하지 않을더라도 우리 딸에게 할머니라는 소리를 듣게 하지는 말자. 그때부터 제가 관리를 해서 갔는데 우리 딸아이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애들이 저한테요
3M 그리고 놀려요. 그래서 뭐 3M이 뭐야? 그랬더니 애들이요. 저번에 배에 햄이 많다고 우리 반에 배에 햄이 많은 애 살찐 애들이 3명인데 살찐 애들을 보고 3M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만 지나가도 야 3M 그랬는데 얘가 울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자 그러면 너는 먹는 걸 좋아해. 먹는 걸 싫어하는 애들은 살이 안 찔 수가 있어. 근데 너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살이 쪄. 그러면 네가 걔하고 똑같이 날씬한 걸로 가고 싶으면 먹는 걸 안 먹으면 되는데 골라. 너 먹는 걸 선택할래? 3M을 선택할래? 그랬더니 우리 딸이 과감히 먹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정말? 그랬더니 예, 자기 먹는 걸 포기할 수 없대. 그래서 다음에 놀리면 얘기를 해. 야 나는 먹는 걸 좋아해서 3M 맞아. 근데 너는 먹는 걸 싫어하나 보다. 그래서 넌 멸치 같아. 이렇게 너는 멸치 너도 좀 잘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비교하지 마.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진짜 애가 야 3M에서 얘가 불러서 얘기했대요. 야 멸치 이리 좀 와봐. 나는 먹는 걸 좋아해서 3M 맞아 인정해. 너는 좀 잘 먹어라 멸치야. 그랬더니 얘가 난 멸치 아니야 하고 막 울더래. 그래서 그때 얘가 얘기했대. 너 멸치인 걸 인정해. 아니면 잘 먹어서 살을 찌워. 이랬다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희서가 중학교 3학년 됐어요. 근데 먹는 걸 아직도 좋아해서 아주 건강해요. 근데 요번에 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몇 명을 통틀어서 모아서 그 스트레스 검사를 했대요. 그래서 희서가 거기에 이제 검사에 들어갔어요. 참여를 했어요. 그 모인 아이들 중에 희서만 한 명 딱 어떻게 뽑혔냐면 스트레스 그걸 치수를 다 검사했는데 만족도가 99.5%가 스트레스가 없는 거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0.5만 스트레스가 있는 거로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얘를 선생님이 불렀대요. 넌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스트레스가 없는 걸로 99.5%가 나올 수가 있니?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오늘 같이 왔어요. 그래요? 어딨어? 아니 저렇게 컸어요? 예. 나 아기 때 봤는데. 네, 아기 때 봤죠. 아니 아기 때도 굉장히 명랑했었는데 지금 중3이에요. 네, 중3이. 와, 근데 엄마가 지금 얘기한 게 다 사실이죠. 스트레스가 0.5%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0.5%도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냥 행복함이었어가지고. 스트레스가 제로네요, 그러면? 야, 어떻게 너무 부럽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지금 엄마가 강연을 하지만 그 희소도 강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스트레스 제거법.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살긴 하는데, 그리고 워낙 스트레스 받을 일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법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스트레스 없어요라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해소를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희서가 가장 좋아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뭐예요? 저는 요리하고 먹고 이런 거를 제일 좋아해서. 맞아, 요리 잘해. 요리 잘해요. 희서가 보기에 엄마의 스트레스 지수는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엄마도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많이 높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이야, 모전 여전이네요. 교육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오늘은 엄마가 같이 가자고 해서 스튜디오에 나왔어요? 네, 어. 제가 따라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나왔어요. 와, 그래요. 계속 엄마 응원해 주세요. 네. 고마워요. 네. 야, 든든한 딸이네. 엄마의 팬이면서 엄마의 후원자예요.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음식점도 하잖아요. 이제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처음에 아토피가 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살다가 뛰어놀 수 있는 이제 이런 데로 갔어요. 시골 쪽에 이제 좀 싼데 이렇게 해서 전원주택으로 갔는데 중요한 건 뛰어노니까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동네 가서 냉이 캐고 쑥 캐고 막 이런 걸 하고 어릴 때부터 했더니 애가 아토피가 지금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얘가 조기를 한 10개를 구워놨어요. 근데 제가 뭘 하고 와서 보니까 조기가 머리채 없어졌어. 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머리채 씹어가지고 그다 배서놓은 게 뭐냐, 애기가. 그때부터 이제 생선살을 사다가 제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튀겨주고 기름에다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내 아이를 위해서 만드는 음식, 건강식을 한번 식당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하다가 여러 번 제가 좀 손해를 많이 봤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떡볶이 장사를 하잖아요. 어묵을 이제 집에서 저희 가게에서 만들어서 그거 직접 맛있지. 떡볶이 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데 희서가 거기서 알바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도와주는 차원에서 알바를 하는데
저는 용돈을 안 줘요. 네. 대신에 자기가 쓴 알바에 대한 걸 통장에다 다 집어넣어서 명절 때나 이런 걸 직불 카드를 만들어서 자기가 선택해서 쓸게 하고 나중에 통장 확인을 제가 다 해요. 어떻게 뭐가 썼냐를 서로 보죠. 그래서 지 스스로가 판단하는 능력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살 때도 신중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는 키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49살 정도 됐을 때 이제 갱년기도 오고 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서 희사하고 저하고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이는 아이더라고. 제가 우울해서 늘 누워있으니까 희서가 아침에 밥도 해서 자기가 요리를 잘하니까 엄마 우리 이거 먹자 이러고 막 해줘요. 근데도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몸무게가 한 47kg밖에 안 나갔거든요. 네.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희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약 한번 먹어볼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신장이 안 좋아서 보약을 못 먹어.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먹는 보약 말고 엄마 TV에 보니까 웃으면 보약이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우리 한번 웃어. 근데 그 말을 하는 애 성희가 엄마를 뭔가를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게 성희가 너무 기특해서 제가 그럼 희서가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얘가 운전하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개그우먼 중에 안영미 씨가 이거 할 때였었어요. 그랬더니 엄마 봐봐. 이러면서 애가 그러는데 얘가 배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배를 치는데 근데 이 배가 출렁출렁하면서 너무 귀여운데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웃긴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도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엄마 운전하니까 한 손으로 약간 그래서 운전대 잡고 이렇게 하면서 가짜로 정말 둘이 얼굴 보면서 그러다가 웃었는데 정말 그게 저를 살렸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내가 기특하구나를 칭찬해주고 웃자. 너 여지껏 몸으로도 고생스럽고 머리로도 고생스럽고 그랬는데 이젠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말자고 제가 그때 결정을 했어요. 나를 괴롭히지 말자. 첫째, 나를 뭔가를 잃었을 때 실패의 자리 놓지 않고 나를 감싸았을 때 성공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추락할 때는 확실히 추락해서 나를 인정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웃으세요. 오늘 하루 벌어진 일 속에 실패가 됐다고 생각하는 일 속에 나를 갖다 넣는 순간 정말 실패한 삶입니다. 나는 행복에 있는데 저 사람에게 어떤 걸 주장을 하거나 강요를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운데로 빠지게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마지막 결론이라면 뭐 하루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진짜 성공의 비법은 뭔가를 성공한다는 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건데 그 성공하려고 하는 거가 행복하고 위반됐을 때 그걸 잃어버리더라도 진정한 행복의 내 성공의 기준은 놓치지 말자는 건데 그러려면 하루하루 저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너무나 멋진 게 사실은 펼쳐져 있다는 거, 앞으로. 그래서 지금 힘든 그 삶을 빨리 끝내면 뒤에 좋은 거밖에 없다는 거. 제 삶에 있어서 늘 포기하지 않는 것 중에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하자. 그리고 요즘에 살찐 엄마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살이 찌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 낳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포기가 되거든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서 우리 엄마들한테 36의 뱃살 우리의 역사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부끄러운 순간 40이 되거든요. 근데 두들겨주고 잘했어. 그동안에 애 낳고 고생했어. 하는 순간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나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작사를 해서 노래를 해서 이제 강연 가면 마지막에 막 신나게 놀고 끝나는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 노래 한 곡으로 즐거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마무리로 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제목이 뭐예요? 아직은 나 여자야. 아직은 나 여자야. 오늘 강연 마무리는 아직은 나 여자야. 멋진 노래로 해주시겠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이혜희 씨.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멋진 꿈을 꾸지만 예쁜 공주 왕자를 만나는 꿈을 늦지 않았어 꿈을 한번
뚱뚱하지 마. 뚱뚱하면 어때 그래나지 마. 나도 한때는 내 허리 24 늘씬한 몸매 어찌어찌 하다 내 허리 36 마음은 변하고 쭉쭉빵빵 아니어도 아직은 나 여자 좋아 누가 뭐래도 좋아 나는 여자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면요 내일이 또 행복한 하루 되실 거예요. 여러분 화이팅!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는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보은 요리 연구가 개그맨 배동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요리를 알려주실 겁니까? 요새요 집에만 콕 있으시니까 네. 왜 방콕, 집콕 요새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게 주부 피로도가 조금 높아지셨어요. 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이면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삼시세끼를 아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네. 우리 어떤 어머님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계속 방학이잖아요. 네. 네. 만능인 줄 안대요. 뭐 먹고 싶냐 그러면 다 할 줄 아는 줄 알고 엄마 이거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면역력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면역력을 높이는 반찬 삼총사를 알려드리려고 이야. 해요. 야, 그거 좋다. 네. 이 삼총사만 있으면 일주일 동안 그냥 그렇죠. 걱정 끝 오늘 딱 아니에요? 배우셔서 네네. 내일하고 모레 딱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일주일 보관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주까지 넉넉하게 어머님들이 조금 힘을 더 실 것 같아요. 좋다, 좋다. 잘 됐네요. 너무 좋네요. 첫 네. 번째 반찬은 뭔가요? 첫 번째 반찬은요 바로 달래 두부조림입니다. 아, 달래. 네. 봄나물 너무 좋지. 아, 그럼요. 네. 달래가 지금 딱 제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달래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달래가요 알레신 성분이 있어가지고 면역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게 해독 작용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타민이 무조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요거 딱 드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요거 달래랑 같이 짝을 맞춘 두부는요. 두부. 네. 사실 면역력에는 단백질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이렇게 같이 잡숴 주시면 건강도 챙기고 영양도 챙기고 맛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달래 두부가 면역력에 그렇게 좋은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원래 알리신 하면 마늘인데 네. 이 달래에도 알리신이 있네요. 보니까요. 달래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달래를 먼저 손질을 해야 되겠죠. 어머님들이 어렵죠. 이제 네. 달래 이렇게 갖고 오시면 대부분 요 앞에 부분이 요게 지금 껍질 부분이거든요. 네. 요거를 깨끗하게 이렇게 벗겨내셔야 되고요. 고를 때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고를 네. 때는 네네. 요 알뿌리가 너무 크지 않는 거 고르시고요. 아, 크지 않는 거. 그다음에 네. 요 밑에 있는 잎 부분이 네. 좀 짤룩한 거 고르시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고 향이 나는 그렇게 달래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네. 굵고 큰 거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네, 그러고 네. 난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이 달래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네. 이렇게 졸여 먹는 이유는 뭐 약간의 쌉쌀한 아린 맛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네. 없애려면 이렇게 깨끗하게 다 다듬은 다음에 다듬은 다음에, 칼날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앞부분을 살짝. 누르는 이유가요? 네, 요거를 눌러주면 왜냐하면 우리가 아린 부분이 바로 요 앞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눌러주면 틈이 생기겠죠. 네네. 그러고 나서 흐르는 물에 씻다 보면 아린 맛이 좀 빠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이거 꿀팁이네. 아주 네. 맛있게 오.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요 달래는 이렇게 다 저희가 준비를 해왔어요. 손질을 해오셨네요. 그러면 네. 요거를 짤룩짤룩하게 썰어요.
요거를 크기는 만약에 뭐 2cm, 한 3cm 정도? 2cm면 딱 좋아요. 네네. 워낙은 한 3cm 정도도 하는데 네. 제가 요리를 해보니까 3cm 하면은 두부가 조금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달래가 좀 약간 길면. 네. 근데 이렇게 한 2cm 정도로 잘라 놓으니까 두부 위에 딱 얹어져서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저희가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네.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자, 길이는 2cm 정도로 자르면 네.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의 주인공, 요 두부가 두부죠. 있는데요. 네. 두부 어머님들 뭐 일부 시장 가셔서 그냥 손두부 사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판두부 사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두부를 이렇게 체에다 받쳐 놓으셨어요, 네, 보니까? 붙이기 좋게끔 이렇게 썰어 놓으세요. 네네. 이렇게 썬 다음에는 체에다 받친 이유가 있어요. 네. 어떤 보통 이유가요? 두부는 간수를 머금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간수를 먹으면은 두부가 고소하긴 하지만 뒷맛이 약간 쌉쌀한 게 묻어나 있어요. 오. 그래서 그 쌉쌀한 걸 없애려면 이렇게 간수를 조금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소금을 조금 뿌려서 놓으면 여기 보세요. 네. 두부물이 좀 나왔죠. 아, 이게 네네. 지금 간수가 빠진 거예요. 네. 요게 빠져야 두부가 훨씬 더 고소하고 맛이 있어요. 아, 부서지지도 않고 네. 더 고소하고.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후라이팬을 준비를 해서요. 요 간수 뺀 두부를 이제 올리세요. 그냥 바로 먼저 올리고 시작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거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네. 어머님들이 대부분 후라이팬을 두부 부칠 때 아주 세게 달군 다음에 맞아요. 네네. 기름 두르고 네네. 두부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막 다박다박 막 튀지요, 기름이. 튀죠. 네, 물이- 많이 튀죠. 네네네네. 네. 그러고 나면은 어머님이 아유, 내가 두부 한번 부치고 나면 설거지 해야 돼. 주방 조리대 청소해야 돼. 가뜩이나 힘든데 더 귀찮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제가 요거를 하다 보니까 요렇게 하면 좋겠구나라고 이게 궁리가 생기더라고요. 자, 이제 올렸어요. 요령이 생겼어요. 네. 네. 자, 이제 불을 켰어요. 자, 올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네. 불을 켜시기 불을 바랍니다. 켜면 네. 이렇게 잔열이 있는 상태에 이제 불이 막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두부가 갖고 있는 수분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겉면에 있는 수분을 요렇게 하면 조금 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튀기지 않고 네. 굉장히 깔끔하게 두부 부침이 되죠. 이제 여기다가 뭘 하느냐? 제가 식용유를 두를 거예요. 식용유를. 네. 네. 순서가 바뀐 그 것 같은데 위에다가. 이게 더 좋은 네.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식용유 두를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부 부침에는 가장 맛있는 기름이 저는 들기름. 들기름. 들기름 좋으시죠? 그렇죠. 들기름을 이렇게 붙여요. 더 고소한 것 같아요. 네. 들기름을 쓰면. 자, 이렇게 해서 요 두부 안에 싹 들기름이 흡수가 되도록 이렇게 붙여주세요. 더 고소하겠네. 네. 향이 이렇게 살짝 네. 들기름 향이 벌써 좋아요. 좀 올라오죠. 네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바로 이번의 꿀팁이에요. 어떤 꿀팁입니까? 뭐냐? 네. 저는 두부 부침을 할 때 요거를 꼭 넣습니다. 왜냐하면 보관해서 먹을 때는 요게 꼭 들어가야 좋아요. 자, 과연 뭘까요? 네. 바로 고추기름입니다. 고추기름을 같이 그래요?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고추기름은 또 생소한데. 네. 매운맛도 매운맛이지만 이걸 넣게 되면 두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두부, 이 고추기름 안에는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네. 두부 단백질을 약간 단단하게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게 단단해지니까 아무래도 방부 효과가 생기겠죠. 네. 그리고 부패를 또 막아주고요. 오래가는 우리가 한 3, 4일 정도 두고 먹어야 되니까 상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부제 역할을 이 고추기름이 하니까 저는 꼭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붙여줄 거예요. 두부도 자, 그러면- 단단하게 해주고 네. 또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보관도 네. 되고. 아, 좋다. 그러면 이거 선생님 좀 붙여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네네. 천연 붙여주세요. 방부제 역할도 하네요. 아직은 뒤집지 아, 마시고요. 그럴까요? 네네. 조금 더 있다가.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부를 이제 부치고 있을 때 뭘 하느냐 시간을 절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자, 양념장을 뭐 어떻게 만드냐 하면 요거는 아주 쉬워요. 달래 아까 썰어놓은 거 옆에다 두시고요. 네. 간장에다가 간장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 좀 넣고요. 그다음에 다진 파 넣고요. 다진 파. 다진 네. 파까지. 다진 마늘 넣고요. 마늘은 꼭 들어가줘야죠. 네. 그다음에 요거 매실청이에요. 제가 일부러 매실청 조금 준비를 네. 했어요. 제가 설탕 넣고 이러는 거 별로 좀 반찬에 안 좋아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으면 요 준비된 양념장에다가 뭘 넣냐 하면 바로 달래를 넣어요. 네. 오. 양념장에 달래를. 네, 저렇게 해서 달래를 그냥 넣어요.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그러게 같은데. 말이에요. 네. 자,
잠깐만 요거 달래에서 요거 네. 제가 섞는 동안 선생님 저쪽에 불 좀 켜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네, 켜 있습니다. 네, 켜져 켜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네네. 중불로 놔둘까요? 네네 중불로. 네. 자 이렇게 해서 달래를 버무려요. 아우 고소한 향이 나네. 지금. 네. 고소향 나죠? 네. 네. 자 그러면 그냥 일사천리로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냥 깻가루까지 같이 같이 넣겠습니다. 넣어요. 네. 네. 자, 같이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요거를 그냥 올리면 사실은 두부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부쳤기 때문에 익혀졌지만 네. 좀 졸여드는 시간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게 바로 생수 2분의 1컵을 넣습니다. 아, 생수를. 네. 네. 요 정도만 넣어도 두부가 완벽하게 졸여지거든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야, 졸여지는 거가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가네요. 이게. 네. 자, 그럼 제가 요거 들고 네. 네. 자, 제가 선생님하고 자리를 네네, 바꿀게요. 그렇죠? 네. 제가 요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미리 요렇게 좀 붙였거든요. 네. 보이시죠? 붙인 거. 네네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오. 아주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네. 두부 위에다가 양념을 한 달래를 올리는 달래를. 거죠. 네, 네, 네. 맛있겠다. 정말 이 봄의 향긋한 달래. 야.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나중에 달래를 이렇게 고명처럼 올리고 네. 두부를 졸이고 난 다음에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네. 하니까 약간 두부의 달래 향이 조금 덜 배는 것 같아서 아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요리를 해서 같이 졸여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맛있는 소리.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은 과학자예요. 그 맛을 또 찾아내시거든. 요 맞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두부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거 네. 얼마나 졸여야 되냐? 단 3분에서 5분만 졸이면 되거든요. 3분에서 5분이요? 향이 오, 와. 어때요? 향 너무 좋아. 향긋한. 이렇게 해서- 달래 두부 무침이 네. 그냥 호우. 아 이렇게 해서 3분에서 5분만 졸이면은 네, 두부 끝이에요. 달래 조림이 다 되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네. 그러면 이제 네네. 요거 가지고 네. 제가 요거 만들어질 동안 네. 옆에 가서 다른 음식 하나 더 해야 아, 하면 그래 볼까요? 좋은데 네. 선생님 요거 네. 그거 거의 다 핵심- 만들어졌어요. 선생님.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이제 핵심 어떻게- 포인트 좀 짚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핵심 포인트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네, 자 이보은 쌤의 달래 두부 무침, 네, 핵심 비법 한번 보겠습니다. 달래 알뿌리는요 칼날로 눌러주시면 아린 맛도 제거되고 달래 향이 흔히 이게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 두부는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십시오. 그러면 부서지지도 않고 고소함이 더해지고요. 두부 부칠 때 들기름을 사용하시는데 들기름이 발효점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식용유랑 같이 써주시고 두부의 쫀득함을 더 느끼시려면 고추기름을 넣으시면 부패 방지도 되고 오랫동안 드실 수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네네. 지금 두부 부침이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됐어요. 네. 네. 이야. 맛있겠죠? 그냥 네. 향이 막 오늘도 그냥 아침에 입으로 그냥- 촥 와요. 그러니까요. 너무 오늘도 맛있네. 아침이 기대됩니다. 네. 예, 자, 이번엔 그러면 두 네. 번째 요리 네. 기대되시죠? 자, 이번에는 두부가 약간 부드럽게 익혀지는 거 먹었다. 그러면 네. 이번에는 약간 좀 씹어주는 좀 쫄깃쫄깃한 건 네네. 약간 좀 딱딱한 거? 딱딱한 거? 네. 해산물 이런 것도 좋겠지만 아,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북어를 준비를 했어요. 북어를. 아, 네. 북어 좋죠. 북어를 준비했는데 여기 북어가 대부분 이렇게 판매를 이렇게 하죠. 맞아요. 네, 그냥 그러면 여기 뻣뻣하죠, 네, 그냥. 네. 대가리, 네. 그러니까 머리 잘라내고 네. 꼬리도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지느러미도 다 잘라내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흐르는 물에 이 북어를 한 쓱싹 한 2분 정도 왔다 갔다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수분이 이렇게 스며들거든요. 그렇겠죠. 자, 네. 그러면 이 수분을 같이 잘 스며들게 하려면 비닐이 필요해요. 오. 비닐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한 네. 5분 정도 그냥 이렇게 두세요. 오. 왜냐하면 이 북어가 면역력에 또 굉장히 좋아요. 네. 이게 단백질도 굉장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도 굉장히 네. 잘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에는 이렇게 북어 또는 황태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좀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비닐봉지를 씌운 이유가 이게 사우나 효과네요. 아, 네. 말랑해지. 이 안에서 네, 이렇게 맞아요. 더 부들부들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북어는 정말 희한해. 안주로도 좋은데 또 술 깨는데도 좋아. 매겨 딱 깨. 먹고 깨고 마시고 깨고. 네.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비닐에다가 넣어놨더니요. 네. 아주
부들부들하게 여기 잘 됐어요. 아, 그러면 부들부들해졌네요. 뭐 굳이 네네. 칼 쓰실 필요 없고요. 네. 가위로 이렇게 잘라요. 네. 아니 비닐 안에다가 뭐 물 넣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물 적신 번만 북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닐에만 네. 집어넣고 네. 그냥 군 거예요. 군대 그렇게 돼요. 그랬으면 여기서 오.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팁을 드릴게요. 네. 요거 우리가 조림을 할 거니까 북어가 사실은 이렇게 열을 받으면 오그라들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네.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북어 등 쪽에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세요. 그 칼집을 주면은 이렇게 그대로 펴 있나요? 네네. 오그라드는 걸 조금 방지하고 모양을 조금 살려줄 수가 있지요. 이렇게 칼집을 좀 넣어주세요. 어머님들 뭐 칼집 넣는 거는 아마 선수시들 거예요. 왜냐하면 오징어 칼집들 많이 넣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해서 한 1cm 간격으로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거 다 됐으면 이렇게 그냥 잘라요. 칼을 안 쓰고 아까부터 그냥 가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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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 자르시네요. 자, 선생님 그럼 네네. 저거 불 한 번만 켜놓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양쪽 다 킬까요? 아니요, 하나만? 하나만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요것도 이렇게 올려놔요. 네. 야들야들해져서 더 맛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자, 요 북어조림에 간장 북어조림에 같이 들어가는 채소가 뭐가 좋으냐 하면 바로 요 양파하고요. 양파. 요 대파예요. 대파. 그다음에 저는 색깔 내려면 또 청양고추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청양고추 준비했는데 요 붉은 고추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요거 기름을 좀 두를게요. 네. 어, 기름은 식용유인가요? 네, 식용유를 네. 같이 두르는데요. 저는 북어에다가는 아까는 제가 두부는 들기름을 했잖아요. 네. 요 북어는 참기름을 같이 넣어요. 아, 그래서- 북어 쪽은 또 참기름. 네. 네. 그 식용유에다가 요 참기름까지 같이 넣게 되면 어떤 게 좋냐 하면 발연점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타지 않게 북어를 구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연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참기름 들기름이 발연점이 좀 낮거든요. 낮죠. 한 네.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놀라유, 그다음에 식용유, 콩기름, 또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이런 거 가지고 발연점을 같이 해서 좀 올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같이 구워줄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나는 거는 들기름이 좋겠고 네. 바다에서 나온 거는 참기름이 좋겠고. 네, 네.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네. 네. 이 향 때문에 향 아무래도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구워주세요. 요거를 조금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야 이게 간장 북어조림이 맛있어요. 자, 이렇게 구워줄 거예요. 아낌없이 지금 네. 다 지금 네, 요거 선생님 구워주십니다. 좀 구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구워지고 날 때 저는 뭘 하냐 하면 바로 양념장을 양념장이죠. 만드는 게 네. 좋겠지요. 네. 자, 근데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념장을 만들 때는 그냥 어머님 집에 있는 것들 그냥 다 사용하시면 아주 좋겠어요. 요거 바로 진간장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요 국간장이고요. 진간장, 역시나 국간장을 섞어서 섞어주시고. 사용하시네요. 네. 네. 그래야 감칠맛도 돌거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 바로 다진 청양고추예요. 제가 지금 요거는 간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진 청양고추를 넣어야 훨씬 더 맛이 좋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북어니까 혹시 비린 맛이 조금 있겠다 싶으면 이렇게 맛술 조금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중요하게 생강즙 조금 넣었어요. 생강즙.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양념장에 대파 들어가는데 대파는 어디 있나 하면은요, 바로 요 양파하고 대파를 구울 때 같이 구워 줄 거예요. 그렇군요. 따로 하지 않고. 네, 네. 그러면 훨씬 더 양파하고 향이 대파의 향이 북어에 스며들어서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비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거예요. 요거 뭔지 아세요? 아침에 요새 요거 많이 잡수시던데. 아침에. 사과 갈아서 사과즙이거든요. 오. 네, 사과즙인데 요거 만약에 사과를 강판에 갈아서 하기가 좀 번거롭다 네. 그러시면은 시판하는 사과즙 요새 많더라고요. 그거 넣으셔도 괜찮아요. 사서 해도 괜찮다고요?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설탕 대신 네, 이번 사과즙. 선생님은 지금 사과즙을 네. 넣으시는구나. 그래서 네. 오늘 보자마자 사과즙을 하나 주셨어요. 아, 그래서 가져오신 거구나, 이게. 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사과즙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다 구워졌잖아요. 네네. 이거 그냥 이렇게 부어요. 아우, 소리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쉽죠? 지금 뭐, 네.
제가 네. 어머님들이 지금 집에서 열심히 가족들한테 삼시세끼 챙겨서 드리는 것도 힘든데 네. 요리 너무 어렵게 가르쳐 드리면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조금 해봤어요. 네. 이렇게 좀 졸여요. 자, 졸이고 난 다음에는 뭘 하냐 하면 요거 간단해요. 여기 물엿이 있어요. 물엿. 네, 물엿을 이렇게 할 때 윤기가 나라고 조금 주잖아요.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잘 졸아들어요. 물엿. 네. 그러면 단맛도 더 배가 되고 그쵸. 저런 것도 더 빨리 졸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졸이고 있을게요. 네. 자, 선생님 좀 졸여주세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야,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졸이면 되는 거야. 또. 네, 이렇게 네. 졸이면 아주 좋겠죠. 네. 이러면 요리는 완성이 된 거네, 반찬은. 네. 이제 거의 다 완성이 좀 됐는데요. 있으면 좀 완성이 이따가 될것 이제 같아요. 졸이고 나면 맨 마지막에 통깨하고 붉은 고추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넣을게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졸일 동안 자, 핵심 비법 한번 볼까요, 이게? 핵심 비법 먼저 갈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핵심 비법 함께 보시죠. 자, 이보은쌤의 간장 북어조림 핵심 비법입니다. 먼저, 물에 적신 북어포는요, 5분간 비닐에 넣으시면 가만히 놔두시면 보들보들 아주 야들야들 북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과즙으로, 설탕 쓰지 마세요. 사과즙으로 비린맛 잡고, 그리고 단맛은 업하고 더 맛있는 간장 북어조림이 되겠고요. 끝으로 북어포 구울 땐 참기름, 이 발효점이 너무 낮으니까 식용유랑 같이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구워주시면 더 맛있는 간장 북어조림이 되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야, 지금 근데 보세요. 이 조금 맛이 지금 더 졸아들고 있죠? 네네네네. 북어 향이 난다. 이거는 제가 좀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다음 요리 선생님 다음 요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바로 할까요? 네. 다음에는요, 이맘쯤 되면 어머님들이, 냉장고 털어야 되는데 하시면서 냉장고 청소들 하세요. 네. 바로 뭘 하냐면, 네. 묵은지를 해결하셔야 돼요. 맞아, 제가 맞아. 오늘 묵은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꿀맛 김치볶음을 할 거예요. 김치볶음 저 이름 너무 너무 좋아해요. 이쁘죠? 꿀맛. 네. 꿀 들어가나 봐. 왜 꿀맛인지는 이따가 시식하실 때 네. 이게 꿀맛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네. 네. 자, 일단 묵은지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지금쯤 되면은 군대도 맞아요. 살짝 나고 네. 맨날 이거 김치볶음만, 김치찌개만 하기가 조금 힘들다 하실 텐데요. 네. 요거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양념기를 조금 없애주세요. 아, 양념을 다 없애고 그냥 깨끗하게 네, 씻었네요. 깨끗하게 제가 바삭바삭 이렇게 씻나요? 깨끗하게 좀 씻어놨어요. 네네. 이렇게 씻어놓은 거는 뭐니 해도 김치볶음에는요, 저는 손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찢어요. 김치는 찢어야죠. 네, 저래야 더 다른 게 아니에요.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요, 쭉 그럼요. 찢어서 네네. 뚝뚝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네. 뚝 잘라주세요. 찢어서. 저는 요거 가지고 쌈도 해 먹거든요. 네. 김치쌈 맛있잖아요. 맛있죠. 근데 어머님들이 김치쌈 할 때 그럼 군내는 어떻게 잡나?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프라이팬에다가 살짝 얘를 올려요, 김치를. 김치를 약간 올려주세요. 달군 후라이팬인 거죠? 네. 아직은 안 달궜어요. 안 달궜어요? 그다음에 살짝 김치가 군내가 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군내 안 나는 김치는 그냥 하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내가 우리 집 김치가 조금 군내 난다 하시면 이따가 뭘 하느냐, 바로 요 설탕이 있어요. 네? 설탕? 군내 잡는 건 설탕이에요? 네. 설탕을 오, 해서 이거 이렇게 조물조물 핵심 묻혀요. 네. 오. 설탕이 들어가는구나. 자, 군내 혹시 나시면 설탕 넣고 저물저물 해주시면 네. 군내가 없어집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묻혀놨죠. 네. 그다음에는 불을 이제 켜고요. 그다음에 네. 켜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아까 제가 두부에 들기름 썼잖아요. 네. 이 김치의 감칠맛이 훨씬 더 잘 나타나는 기름이 저는 들기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들기름을 살짝 이렇게 부어요. 역시 네. 밭에서 나는 거는 네. 들기름. 네, 들기름. 근데 혹시라도 발연점이 조금 낫다. 낮기 네. 때문에 식용유 식용유를 조금만 같이 좀 섞어주세요. 섞어주시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볶아주세요. 볶을 거예요. 근데 김치볶음은 너무 좋죠. 그냥 볶지 마시고요. 네. 뭘 넣어서 볶냐 하면 여기 다진 마늘이 있어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로 이렇게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볶는데 어머 선생님 잠깐만요. 네네네. 제가 그쪽으로 잠깐만 갈게요. 그럴까요? 네네네. 네. 선생님 보니까 네. 이게 지금 다 거의 다 됐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 홍고추 홍고추 집어넣으시고. 네,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통깨 통깨. 조금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더 그러면 더 쫄지 않아도 네, 될까요? 더 쫄지 않아도 돼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아주 맛있는 간장 북어볶음이 북어조림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불을 끌까요? 네. 아니, 놔둘까요? 그냥 살짝만 놔둘게요. 살짝만. 자, 네. 그러면 선생님 요것 좀 약불로. 도와주시겠어요? 네네네. 오늘 네. 선생님 바쁘시네. 자, 아닙니다. 오늘 기분 좋아요. 이거 좀 볶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꿀맛 김치볶음에 꿀맛을 차지하는 재료가 하나 있어요. 꿀. 바로 뭐냐 하면 꿀 아니고요.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대멸치예요. 오. 우리가 보통 어머님들이 대멸치 그러면 국물 넣을 때만 쓰셨잖아요. 네. 굉장히 네. 멸치가 크지요. 네. 근데 요거를 이렇게 대가리 자르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반을 갈라요. 네. 반을 갈라서 이렇게 굵은 우리 똥이라고 그랬죠? 내장 빼고 네, 네. 굴근 여기 가시도 있잖아요. 이것도 네. 이렇게 빼주세요. 아, 가시까지 다 없애군요. 네, 이렇게 빼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마른 후라이팬에서 한번 볶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비린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고소한 맛도 많이 나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볶아주세요. 자, 그럼 볶아진 거 가지고 뭘 하느냐? 바로 요 볶음에다가 네. 넣으시면 돼요. 볶음에다 이렇게 같이 넣고, 넣고. 네. 그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멸치의 비린 맛을 제가 마른 팬에서 한번 볶았다 해도 비린 맛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맛술 맛술. 조금만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볶아주세요, 선생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네. 자, 이렇게 볶을 때 저는 뭐 하냐면 아까 제가 두부조림 요거 다 만들어 놨잖아요. 네. 요거 좀 그릇에다 좀 담을게요. 네. 네. 아, 반찬이 세 가지라. 이건 뭐. 근데 세 가지가 다 네. 밥도둑 반찬이어서 맞아요. 네, 더 기대가 돼요. 근데 요즘 집에만 있는데 이거 먹고 살찌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요즘 살 많이 찌시잖아요. 그래 말이에요. 네. 확 쪄요, 확 쪄. 네. 저도 그냥 1.5kg가 늘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는 이 반찬이요. 기름지지 않고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 반찬이기 예.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확 찌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아니, 해서? 맛있게 먹어야죠. 네. 그래야 면역력이 좋아요. 그럼요. 네. 또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저희가 또 식재료만 골랐기 네. 때문에 한번 해서 일주일 두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부 반찬 보면 예전에는 그 동네마다 두부 공장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두부 공장에서 갓 그 모두부 모락모락 김나는 거 이렇게 어머니하고 쟁반에 이렇게 냄비에 가져가서 그거 담아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네. 그럼 거기서 비지도 줘. 네. 그럼 그걸로 비지찌개 끓여 또 찌개 먹고. 두부 바로 간장 찍어서 먹고 막 그랬어요. 맛있죠. 네. 맛있었어요. 다 어디 갔나 몰라 두부. 아유, 참. 요즘 마트에서 사니까.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잠깐만요. 네. 자, 요렇게 지금 제가 옆에서 네. 요거를 오래 볶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색깔이 어때요? 완전 조금 갈색이 더 됐죠. 노릇노릇해졌어요. 노릇노릇하게 네네네네. 요렇게까지 볶으세요. 오. 몇 분 정도 볶으시면 되냐면 제 네. 생각에는 요거 한 10분만 더 볶으면 딱 요 10분만. 색깔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멸치의 맛도 싹 스몄기 때문에 굉장히 꿀맛이 되죠.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쪽파. 쪽파. 네. 그다음에 요 실고추. 실고추 조금만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스러워 보이잖아요. 네. 실고추 조금 넣고요. 그다음에 통깨. 조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볶음을 해요. 따로 간은 안 하셨어요? 지금 제가 네네. 일부러 간 안 했어요. 오. 왜 안 했냐면 네네. 묵은 김치의 숙성이 워낙 과숙성이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또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요거 쫑쫑쫑 썰어서 한 5살, 6살 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밥 위에 올려줘도 네. 아주 좋거든요. 네. 밥도둑이죠. 그쵸. 김치의 밥도둑이죠. 재탄생이네. 네. 정말 묵은지 이거 참 뭐 여러 개 정말 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묵은- 저는 네. 아주 꿀맛 김치볶음도 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비법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네, 핵심 핵심 비법 보겠습니다, 비법. 여러분. 네. 자, 핵심 비법 함께 보시죠. 자, 이본쌤의 꿀맛 김치볶음의 핵심 비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대멸치는 머리, 그리고 내장을 떼주셔야만이, 네, 그리고 또 볶아주시면 비린맛도 없어지고요. 네, 더 고소한 대멸치가 되겠고요. 묵은 김치에 군내 잡는 건 뭐냐? 설탕입니다. 설탕으로 달달달달 이렇게 묻혀주시면은 묵은 김치에 군내 싹 잡고요.
김치 볶을 땐 들기름을 쓰시는데 발연점이 너무 낮으니까 식용유랑 같이 이렇게 볶아주시면 더 맛있는 꿀맛 김치 볶음이 되겠습니다. 야, 여기다가 네.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더 네. 맛있어 보여요. 네, 먹직스러워 그러네요. 보이시죠? 이전에 네. 최윤환 교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가 더 먹을 수 있어서. 야, 못 참겠어. 한번 잡숴보세요. 달래 일단, 두부조림부터. 예, 달래 두부조림부터 먼저 한번 잡숴보세요. 아, 요거. 야, 달래 향이 네. 향이 어우, 두부하고 어울려서 네. 너무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네. 어때요? 담백하면서 네. 달래 향이 정말 퍼지면서 봄이 가득한 느낌? 네. 맛있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밥도둑이에요. 네. 막판 이걸 뭐 밥에 먹어야죠. 단백질하고 맛 두 가지 다 잡는 거 아니에요. 네. 와. 그런데다가 향이 끝내주네. 제가 들기름하고 네. 고추기름하고 같이 섞어서 제가 부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두부가 약간 딱딱하지만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드실 때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주일 보관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네. 냉장고 안에서 일주일 충분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잡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추 기름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추 그래야 그냥 방부제 매콤한 역할을 맛이, 하죠. 네. 매콤한 맛이 나니까 좋아요. 네, 네. 술보다 더 쫀득해지고. 네. 그다음에는 이번에는 북어. 북어조림. 간장 북어조림. 네. 아, 이 향이 벌써 좋아요. 야, 간이 북어 안에 싹 배서 씹을수록 감칠맛이 싹. 네. 감칠맛이. 한번 맛볼게요. 요거 간이 너무 잘 됐다. 그렇죠. 네. 이거 차게 식혔다가 도시락 반찬 싸도 아주 좋거든요. 완전 아니, 밥도둑인데요? 네. 아까 저 미용실 갔는데 네. 미용제 헤어하고 저 메이크업 실장님이 저희 지난주 먹는 거 보고 그냥 TV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정말 짭조름하면서 네. 너무 맛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왜 단짠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너무 단짠으로 만들면은 반찬이 영양은 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슴슴한 감칠맛이 나도록 조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건 아이들도 좋아하겠지만 네. 어른들 반찬 뭐 그건 너무 술안주로 좋아요. 너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게 식감이 쫄깃쫄깃하면서도 네. 야들야들한데요? 네, 아주 야들야들. 근데 이거 저녁 반찬으로 주면 네. 뭐 하나 가져와 이럴 거예요. 맞아요. 자, 이것도 묵은지. 야, 묵은지의 대탄생입니다, 이게. 네. 군내를 싹 잡았잖아요. 네. 군내는 무슨 군내야? 군내 하나도 안 나고 어, 그 들기름의 향과 멸치의 향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꿀맛이라고 하셔서 네, 꿀맛 김치볶음인데요. 아니, 저는 예전에 엄마가 이거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시면,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이렇게 김치볶음을 싸주셔 그랬는데요. 제가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반찬이 진짜 영양 반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냥 어렸을 때는 맨날 김치야. 맞아요. 근데 진짜 우리 집은 네. 김치 언제 벗어나는데 그 맛이 정말 이제 생각해 보면은 최고의 반찬이었어요. 네. 근데 김치의 간을 정말 하나도 안 하는 게 포인트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충분히 간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간이 딱 맞아요. 네, 딱 맞죠. 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묵은 김치 있으면 김치 부침개 해 먹었는데 군내가 나면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아까 포인트가 설탕 넣어서 조물조물. 네. 그럼 군내가 딱 없어지는. 과하게 제가 넣지 않고 아주 조금만 넣었거든요. 네. 그 들기름 한번 싹 두르고요. 네, 네. 근데 오늘 이 음식들은 다 들기름이 또 제 역할을 또 네, 해줘요. 들기름과 참기름이 참기름. 아주 적절하게 있어서 네. 어머님들이 아마 집안에 풍미가 나도록 반찬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야, 요즘 집에서 뭐 해 먹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네. 야, 이거면
며칠 동안 반찬 해결입니다. 네. 맞아요. 면역력도 다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반찬이니까 네. 완전히 면역력 건강도 생길 수 있죠. 밑반찬이죠. 네, 오늘 또 좋은 반찬 해주신 이보은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은 금요일, 오늘이 남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또 주말에 설레임이 있죠. 한 주 동안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네, 주말도 재밌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